아르스포츠 코리아. 함께 새로운 하루를 밝고 즐겁게 시작하세요. 여러분을 위한 전문 야구 스포츠 채널입니다. 최신 정보를 매일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2025년 기아 타이거즈의 개막전 선발로 제임스 네일이 낙점된 소식이군요. 제임스 네일은 이전에도 기아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투수이기 때문에 팬들에게는 기대되는 선발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이범호 감독의 결단이 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제임스 네일이 개막전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 매우 궁금해지네요. 올 시즌 기아 타이거즈의 성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가 됩니다. 이범호 감독이 제임스 네일을 개막전 선발로 낙점한 이유를 밝혔군요. 네일이 한국 시리즈 1차전 등 큰 경기에서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을 들어 개막전에서 그를 선발로 내세우기로 한 결정은 매우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경기에서의 경험이 큰 경기에서의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애덤 올러도 좋은 투수지만 큰 무대에서의 경험에서 네일이 좀 더 앞선다는 점이 이범호 감독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기아 타이거즈의 개막전에서 네일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됩니다. 제임스 네일은 지난 시즌 기아에서 정말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군요. 12승 5패, 평균 자책점 2.53이라는 성적은 그야말로 에이스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한 결과입니다. 특히 한국 시리즈 1차전과 4차전에서 선발로 나서 팀의 통합 우승에 기여한 점은 정말 대단한 업적입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개막전 선발로 낙점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결정이죠. 네일의 안정적인 투구와 큰 경기에서의 강한 모습이 기아 타이거즈가 올 시즌에도 강력한 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2025 시즌에서도 네일의 활약이 기대되네요. 2025 시즌을 앞두고 기아에 새롭게 합류한 애덤 올러도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네요. 롯데 자이언츠와의 시범 경기에서 3이닝 1실점으로 안정적인 투구를 선보였고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에도 선발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올러가 이날 4이닝을 던질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구속이나 컨디션을 점검할 중요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올러의 투구 내용이 중요한 만큼 감독은 70에서 89 정도를 예상한다고 했으니 올러의 몸 상태와 실전에서의 적응 여부가 향후 시즌 준비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일과 함께 올러도 팀의 중요한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러가 기아의 선발 로테이션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조상우에 대한 이범호 감독의 신뢰가 돋보이네요. 지난해 12월 트레이드로 영입된 조상우는 시범 경기에서 아직 완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지만 감독은 그의 준비 상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감독은 아무리 잘 던지는 투수도 시즌에 홀드 20에서 30개면 훌륭한 결과라며 과도한 기대를 부담으로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수에 대한 배려를 엿볼 수 있습니다. 조상우는 시범 경기에서 1이닝 2실점, 1이닝 1실점이라는 성적을 기록했지만 아직 본격적인 시즌 준비 단계에서 보여준 모습에 대한 평가가 조금 더 필요할 수 있겠죠. 이범호 감독의 신뢰가 조상우에게 좋은 자극이 되어 시즌 중에 안정적인 모습으로 팀에 큰 도움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패트릭 위즈덤의 타격 부진과 관련된 이범호 감독의 판단도 흥미롭네요. 시범 경기에서 타율이 0.100에 그치고 있는 위즈덤을 5번 타순에 배치한 이유에 대해 감독은 여러 타순을 실험해보며 가장 적합한 배치를 찾으려고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시즌에 들어가면 한 타선으로 고정하기 어려운 만큼 다양한 방안을 시도하며 선수들의 적응을 돕고 있다는 점에서 팀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접근입니다. 김도영에 대해서는 타순에 대한 고민 없이 3번 타자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판단한 점도 눈에 띕니다. 김도영은 지난 시즌 MVP를 차지한 만큼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할 선수가 되고 3번 타순에서 중심 역할을 맡는 것이 팀에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범호 감독이 타선과 관련해 실험을 통해 최적의 조합을 찾으려는 모습은 시즌 준비에 있어서 중요한 전략이 될 것 같고 위즈덤과 김도영의 역할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기대됩니다. 이범호 감독이 절대 1강이라는 평가에 대해 겸손하게 반응한 부분이 인상적이네요. 부담스럽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아가 다른 팀들에 비해 우위에 있다는 평가는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한 점에서 팀의 일관된 마음가짐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차피 절대 1가이나 절대 1약은 없고 10개 팀이 종이 한 장 차이인 만큼 경기는 끝나봐야 아는 것
이라는 감독의 말은 어느 팀이든 한 경기 한 경기 차이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이렇게 겸손하고 냉철한 자세로 시즌에 임하는 모습은 팀의 안정감과 꾸준함을 더해줄 것 같습니다. 기아가 올 시즌 절대 1강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감독의 말처럼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경기를 치러나갈 것이다 보니 어떤 결과가 나와도 팀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김도영 선수에 대한 타순 논쟁은 팀 전략과 감독의 철학이 맞물린 중요한 이슈로 보입니다. 이범호 감독은 김도영 선수를 3번 타자, 3루수로 계속 활용하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사실 김도영이 리드오프로도 훌륭할 수 있다는 의견도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의 능력과 특성을 고려했을 때 타석에 들어설 기회를 늘리고 팀 득점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점에서 리드오프가 어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범호 감독은 김도영을 3번 타자에 두는 것이 팀 타선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는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타선에서 각 선수들의 역할이 상호작용하며 팀의 경기 흐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3번 타자로서 김도영의 성격과 스타일이 팀의 전략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하는 거겠죠. 이러한 결정은 단순히 개인의 능력이나 성적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팀 전체의 조화와 경기 운영을 중요시한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김도영이 어떤 역할을 맡든 그가 팀에서 중요한 선수임은 분명하겠네요. 현실적으로 베스트 타순이 나온 상황에서 나머지 2번과 7번 타순을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이 남아있는 상황이군요. 제시된 타순과 포지션을 보면 각 선수들이 맡을 역할이 비교적 명확해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팀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지와 각 타자의 특성에 따라 타순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입니다. 제시된 타순 1번 박찬호 빠른 발을 가진 선수로 출루율이 높고 리드오프 역할에 적합. 3번 김도영 팀의 중심 타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 4번 나성범 경험 많은 중심 타자로 주로 장타를 기대할 수 있는 자리. 5번 패트릭 위즈덤 강력한 타격 능력을 가진 외국인 타자로 중장거리 타자. 6번 최형호 안정감 있는 타격과 경험을 바탕으로 6번 타자 역할에 적합. 8번 김태군 한준수 포수나 외야수로서 공격력과 수비력을 고려한 배치. 9번 이우성 빠른 발을 활용한 9번 타자. 주로 체력적으로 뛰어난 선수. 남은 2번과 7번 타순. 2번 타자. 전통적으로 2번 타자는 출루율이 높은 선수. 타격이 안정적인 선수가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2번 타자로는 김선빈, 이루수, 적합할 수 있습니다. 김선빈은 기회를 만들어내고 타격도 꾸준하기 때문에 2번 타자로서 후속 타자들에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7번 타자. 7번 타자는 중간 타순과 하위 타순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타격이 상대적으로 약한 하위 타선과 상위 타선을 이어주는 역할을 맡고 때로는 중요한 주자의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최원준, 중견수, 을 7번 타자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의 타격 스타일이나 스피드가 하위 타선과 잘 맞물려 후속 타자들에게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2번 타자에는 김선빈, 7번 타자에는 최원준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타선에서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각 선수의 역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범호 감독이 시범 경기에서 최원준과 김선빈을 번갈아 기용한 것은 각 선수들의 특성과 타순 내에서의 역할을 실험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범 경기에서 다양한 조합을 시도하는 것은 실제 시즌에서 최적의 타순을 찾기 위한 중요한 작업이죠. 각 타순에서의 효율성과 타선의 밸런스를 확인하고 각 선수의 능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타순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타순을 정리하는 데 있어 고려할 점. 최원준은 2번 타자로 나간 경험이 있는 만큼 빠른 발과 상대의 수비를 압박할 수 있는 스타일이 적합합니다. 2번 타자는 주로 출루율이 높고 후속 타자들에게 득점 기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최원준의 타격 스타일이나 빠른 발이 이 역할에 잘 맞을 수 있습니다. 김선빈은 2번 타자로도 출전했지만 주로 타격과 출루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다만 김선빈이 2번 타자로 출전한 경기는 한정적이고 시즌 중에는 2번보다 다른 자리에 배치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빈은 2번과 7번 타순에서 주로 유리한 점수를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하겠지만 그의 출루율과 안타 생산력을 고려할 때 2번 타자보다는 후속 타자나 다른 위치에서 더 효율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박재현은 신인으로서 타순에 변화가 있었지만
백업 위주로 출전한 게임에서 2번 타자로 나가면서 경험을 쌓았다는 점에서 향후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경험이 적은 선수이기 때문에 시즌 중에는 안정적인 타자들에게 더 자리를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범 경기에서의 실험 결과를 반영한 타순 구성. 시범 경기의 결과를 보면 최원준은 2번 타자와 잘 맞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고, 김선빈은 2번보다는 다른 타순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범호 감독이 2번 타순에 두 선수를 번갈아 기용한 것은 각 선수의 특성을 비교해보고 최적의 배치를 찾으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시즌 중 타순 구성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1번 박찬호, 2번 최원준 혹은 김선빈, 3번 김도영, 4번 나성범, 5번 패트릭 위즈덤, 6번 최형우, 7번 김선빈 혹은 최원준, 8번 김태군, 한준수, 9번 이우성. 여기서 2번 타자는 최원준이나 김선빈 중 상황에 맞춰 유동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7번 타자도 마찬가지로 최원준과 김선빈의 역할을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겠죠. 시범 경기에서의 실험을 통해 이범호 감독이 최적의 타순을 찾아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최원준의 2번 타자 배치가 시범 경기에서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것은 기동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범호 감독의 전략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원준은 빠른 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번 타자에서 출루 후 기동력을 활용해 후속 타자들에게 득점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확실히 2번 타자에 잘 맞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8차례의 삼진은 분명히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2번 타자는 단순히 출루와 기회를 만드는 것 외에도 종종 타격의 안정성과 연결성이 요구됩니다. 삼진이 많다는 것은 타석에서 좀 더 신중하게 볼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 중요합니다. 이범호 감독의 판단, 시범 경기의 성격을 고려하면 삼진이 많다는 점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습니다. 시즌 준비 과정에서 감독이 최원준에게 보다 자유롭게 타격을 시도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를 점검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삼진 8개는 분명히 개선해야 할 점이지만 이번 타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출루율과 연결입니다. 이범호 감독이 최원준에게 삼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타격의 접근 방식을 조금 더 다듬게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기동력은 여전히 2번 타자의 최대 장점이며 출루 후 빠른 발을 활용해 득점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은 중요한 강점입니다. 삼진을 줄이고 기회가 생길 때마다 그 기동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범 경기 후의 조정. 시범 경기에서 삼진이 많았다고 해도 이번 타자로서의 역할을 최원준이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이범호 감독이 시즌 초반에 최원준의 삼진 문제를 더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타격 접근 방식을 개선하도록 도울 가능성이 큽니다. 기동력과 빠른 발을 기반으로 한 2번 타자는 기회 창출과 득점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삼진 문제를 개선하면 충분히 2번 타자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선빈은 출루와 연결 능력에서 확실히 최원준보다 우위에 있다는 점에서 2번 타자보다는 7번 타자로 배치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김선빈은 경험과 타격의 안정성에서 확실히 강점을 보이며 이러한 특성은 타선에서 중요한 연결 역할을 하는데 유리합니다. 또한 해결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득점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죠. 김선빈의 특성과 타순에 대한 분석, 출루와 연결 능력. 김선빈은 2번 타자로서의 출루 능력과 연결 역할에 강점을 가진 선수입니다. 시즌 경험이 풍부하고 타격의 안정성에서 확실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최원준보다 더 안정적이고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발이 속도, 그러나 발이 느리다는 점은 분명히 한계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타자는 일반적으로 빠른 발을 활용해 출루 후 기회를 확장하고 하위 타선으로의 연결을 중요시합니다. 김선빈은 이 부분에서 최원준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어 클린업 컷햇인 김도영, 나성범, 위즈덤 등과의 시너지가 최원준에 비해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7번 타자에서의 역할, 김선빈이 7번 타자에 배치되면 타선의 중간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선수가 하위 타선에서 득점 기회를 잇는 역할을 하게 되면
그 뒤로 나오는 김도영, 나성범, 위즈덤 등에게 기회를 잘 만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타순에서의 배치 가능성. 7번에서 김선빈이 연결 역할을 잘 수행하면서 후속 타자들에게 득점 기회를 주고 그 뒤로 이어지는 클린업에서 결정적인 타격을 이끌어내는 것이 타선에서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김선빈의 안정감 있는 타격과 해결 능력은 하위 타선에서 좋은 시너지를 발휘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최원주는 여전히 2번 타자로서 기동력과 빠른 발을 활용해 상대 수비에 압박을 가하고 타선의 흐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선수입니다. 2번 타자로서 출루율을 높이고 빠른 발을 활용해 타선의 시작을 끌어주는데 강점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결론. 2번 타자 최원준, 기동력, 빠른 발을 활용한 출루와 득점 기회 창출. 7번 타자 김선빈, 안정적인 타격,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연결 및 득점 능력. 따라서 김선빈은 7번 타자에서 안정적으로 연결 역할을 맡고 최원주는 2번 타자로서 빠른 발과 출루율을 기반으로 타선을 이끌어가는 것이 이상적일 수 있습니다. 이 배치는 각 선수의 특성과 팀 전체의 타선 밸런스를 고려할 때 가장 효율적인 구성이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타수는 시즌 중 장기 레이스를 거치면서 상대팀의 투수진, 선수의 컨디션, 경기 상황 등에 따라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기아 타이거즈와 같은 강력한 타선에서는 기본적으로 안정감 있는 타선이 형성되겠지만 특히 2번 타자와 7번 타자는 타격 스타일에 따라 변화의 폭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2번 타자와 7번 타자의 변화 가능성. 2번 타자는 연결 역할과 함께 출루 능력이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기본적으로 타선의 흐름을 이끌어가고 후속 타자들에게 득점 기회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최원준과 김선빈 같은 선수들이 교차해서 출전하는 것은 타선에서 확실히 다른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최원준은 빠른 발과 기동력으로 상대 수비에 압박을 가하며 타석에서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상대가 실수할 가능성을 높이고 빠른 발로 기회를 만들기 때문에 2번 타자로서 기동력과 빠른 출루에 강점이 있습니다. 이 타순에서는 타자가 출루하고 그 후에 나오는 클린업이 득점 기회를 더욱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김선빈은 출루와 안정적인 타격에 강점을 보이는 선수로 기회가 오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발이 느린 편이기 때문에 기동력보다는 안정적인 연결과 출루율에 더 집중한 타순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2번 타자로서의 역할은 더 안정적이지만 빠른 발을 활용한 득점 기회 창출보다는 타격의 안정성에 중점을 두는 타선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7번 타자의 역할 변화. 7번 타자는 전통적으로 타선에서 가장 하위 타순에 위치하며 이 자리는 상대적으로 타격 능력에 따라 역할이 다를 수 있습니다. 김선빈이 7번에 배치된다면 타선에서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되며 그 뒤에 나오는 김도영, 나성범, 위즈덤 등의 클린업과 잘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김선빈은 이러한 하위 타선에서 득점 기회를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최원준이 7번에 나서면 그가 가진 기동력과 빠른 발은 하위 타선에서도 득점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상대적으로 하위 타선에서 타자가 주는 기회가 적지만 빠른 발과 타격 능력을 활용해 기회를 창출하고 후속 타자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두 타자의 타격 스타일 차이와 타순 흐름. 최원준의 타격 스타일은 기동력과 빠른 발을 중심으로 타석에서 상대 수비와 투수에게 압박을 가하는 직징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타선의 시작과 기회를 만드는 역할에 특화되어 있으며 2번 타자에서 그 능력이 잘 발휘됩니다. 타순에서의 급격한 변화가 필요하다면 최원준이 타선에서 빠른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김선빈의 경우 타격의 안정성과 출루율이 높고 타석에서 차분한 플레이로 기회를 만들어내는 스타일입니다. 2번 타자보다는 7번 타자에서 연결 역할에 더 특화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해결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타순에서 안정적이고 일관된 흐름을 이어가는 데 유리합니다. 결론. 2번 타자와 7번 타자의 변화는 최원준과 김선빈의 타격 스타일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최원준은 기동력과 빠른 발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타선 흐름을 만들어내며 김선빈은 출루율과 안정적인 타격으로 연결과 해결에 강점을 보입니다. 두 선수는 타선에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며 감독이 어떻게 두 선수의 장점을 살릴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팀의 상황에 맞춰 이들을 2번 타자와 7번 타자로 유동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두 선수의 올 시즌은 정말 중요한 시즌이네요. 최원준과 김선빈 각각의 상황을 보면 그들의 계약 상황과 미래 가치가 기아 타이거즈와 개인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최원준, FA가 걸린 시즌이라서 올 시즌 성적이 그의 경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만약 올 시즌 좋은 성적을 거두면 2025 시즌을 앞두고 가치가 폭등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기아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도 주목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이번 시즌이 최원준에게는 중요한 시즌이 될 것입니다. 29세라는 나이는 야구 선수로서 상당히 중요한 전환점에 해당합니다. 그는 아직 활발한 기동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나이고 공격적인 2번 타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수비와 주루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타격에서 추가적인 발전이 있다면 FA 시장에서 상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아에서는 올 시즌 후 계약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될 수 있겠지만 최원준의 성적과 그가 팀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기아의 미래와 팀 전략도 큰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김선빈, 3년 20억 원 계약의 두 번째 시즌에 접어들면서 김선빈도 계약과 미래에 대한 고민이 시작될 시점입니다. 물론 현재는 기아의 주전 2루수로서 주요 역할을 맡고 있지만 후계자 얘기가 나오는 만큼 기아에서의 미래는 다소 불확실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선빈은 경험과 타격의 안정성에서 팀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빈의 안정감 있는 플레이와 출루율은 팀의 타선 연결에 큰 도움이 되며 후계자가 나타난다고 해도 당장 2루를 지킬 능력은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물론 기동력 면에서는 최원준에 비해 다소 부족하지만 타격의 안정성과 경험을 통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김선빈의 가치는 그의 타격 스타일과 경험에서 나오고 이 부분은 팀의 중간 타선과 연결을 이끄는 역할에서 큰 장점이 됩니다. 다만 미래의 후계자가 자리 잡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변화가 필요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조정이 있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두 선수의 올 시즌 중요성. 최원준에게는 FA를 앞두고 성적을 잘 기록하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시즌이 될 것입니다. 그가 올 시즌 좋은 성적을 거두면 기아나 다른 팀들이 재계약을 고려할 때 그가 기아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 성적이 좋지 않으면 또 다른 팀에서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죠. 김선빈은 후계자 논란 속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이루수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시즌입니다. 출루율과 타격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팀의 중요한 연결 역할을 하면서 후계자에게 자리를 물려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시점이기도 합니다. 결론. 두 선수 모두 이번 시즌이 각자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최원준은 FA 계약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최대한 증명해야 하고 김선빈은 후계자 문제를 넘어 여전히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기아 입장에서는 두 선수 모두 중요한 자원으로 이번 시즌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팀의 전력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아르스포츠 코리아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서비스할 수 있어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 여러분께 많은 감사를 드리며 즐겁고 성공적인 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에서 뵙겠습니다.